안녕하세요. 안전입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감염자가 확인되었고 사망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예방을 떠나서 치료제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은 항생제, 항균제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적혈구 세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균의 크기는 적혈구에 비해서 매우 작죠. 이것보다 훨씬 작은 것이 여기 보이지 않을 정도의 크기가 바이러스입니다. 세균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 보이는 게 바이러스고요. 세균을 잡을 때는 항생제를 쓰지만 바이러스는 항생제를 쓴다고 죽지 않아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세포 안에 들어가서 증식합니다. 결국 코로나19는 RNA 바이러스로서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 단계를 차단하는 약물들이 후보군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 가운데 클로로킨이라고 하는 항말라리아 약물, 칼레트라라고 하는 에이즈 치료제, 그리고 일본에서 신종플루 치료제로 개발된 아비간, 미국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되었다가 이번에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했던 렘데시비르, 이렇게 4가지가 치료제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칼레트라와 클로로킨을 비축해두고 있고 아비간도 비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바이러스를 잡으려면 바이러스 잡는 약, 즉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되는데요. 약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타미플루라는 약을 쓰게 되죠. 자세히 보면 성분명 또는 일반명으로 오셀타미비르라고 써 있습니다. 이름 끝에 비르, 비어, 버, 이거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말로 표기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말이 붙으면 바이러스 치료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곤할 때 입술 주위에 물집이 생기는 단순포진, 여기에도 쓰는 약물이 아시클로비르, 아시클로비어, 아시클로버, 똑같이 바이러스 잡는 약입니다. 바이러스를 예전에는 비루스라고 썼고 아직 북한에서는 비루스라고 쓰는데 이 단어와 똑같은 것이죠. 코로나19에서 첫 번째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렘데시르비르 또는 렘데시르비어, 렘데시버가 되겠죠. 이것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박쥐에 의해서 생기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되었는데 단클론 항체라는 치료보다는 효과가 떨어져서 이제 쓰이진 않습니다. RNA 바이러스에 결합해서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것을 차단하는데요. 이전 연구에서 메르스, 사스, 이것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데 동물 모델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첫 번째 환자에서 사용하였고 중국에서도 임상시험 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첫 환자의 치료 경과를 보고 오겠습니다. 열이 39도 이상 났었고 기침, 피로, 콧물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설사도 있었고요. 환자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엑스선상에서 폐렴이 확인이 되었고 렘데시비르라는 약을 중간에 썼는데 그 이후로 열이 떨어지고 환자 상태가 좋아졌죠. 두 번째 후보는 칼레트라입니다. 에이즈 치료제로 알려져 있죠.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바이러스 치료제겠네요.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백질 분호 요소를 차단합니다. 2월 3일에 태국에서 에이즈 치료제로 코로나19 치료했다고 아주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는데 이 환자는 칼레트라 에이즈 치료제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치료인 타미플루를 같이 썼는데 48시간 만에 바이러스가 음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환자에게 이 치료제를 사용했습니다. 열이 38도 유부까지 났고 폐렴이 생겼습니다. 증상이 생기고 나서 10일째에 칼레트라라는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화를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로 사이클릭 스레숄드라는 수치는 올라갈수록 바이러스의 양이 떨어집니다. 양성이긴 하지만 바이러스 양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순간에 이 칼레트라는 약물을 썼는데 잠시 음성으로 나왔지만 이후 양성으로 되었다가 다시 또 음성으로 나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의료진들은 칼레트라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고 가급적이면 초기에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분이 계십니다. 질문한 의료진도 다른 환자에게 같은 칼레트라라는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이러스 농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이 환자도 약물 투여 전부터 바이러스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이 이 약물의 효과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감기도 일으키는데 치료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감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적으로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약물의 효과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환자의 칼레트라 투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이러스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반드시 이 약제 때문이라고
이 두 명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칼레트라로 치료했다는 의료진도 이 질문하신 의료진의 의견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아비간이란 약물인데요. 성분명은 파비피라비르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개발된 약물인데 신종플루에서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임신부에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특히 주력하고 있는 약물인 이유는 일본에서 개발돼서 제조할 수 있고 그동안 많은 양을 비축해둔 상태입니다. 2월 25일 날 이와 관련된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후보로 떠오른 것은 클로로킨이라는 약물입니다. 독특하게도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라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말라리아라고 하면 모기에 물렸을 때 생기는 감염병인 거 알고 계시죠? 여기 CQ라고 표현한 것이 클로로킨이라는 약물인데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진행하는 각 과정의 단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며칠 전 중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폐렴 환자에서 클로로킨이 효과적이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중국의 지침에서도 반영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한 셀 리서치라는 저널에는 실험실에서 여러 약물을 투여한 결과 렘데시버와 클로로킨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최근에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총 7가지 약물을 실험했는데 이 가운데 렘데시버와 클로로킨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새로운 약물을 개발하는 단계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난 비용이 투자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통상적인 신약 개발의 단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세포 실험, 동물 실험, 1상, 2상, 3상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개발된 약물 중에서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물에 한해서 급히 3상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약물로 환자의 치료에 성공했다는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지 몇 명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약물들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치료제가 완전히 나온 것처럼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당장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4가지 약물의 임상 연구 결과를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화면에 올라오는 동그라미 속에 얼굴을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